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 후 보는 괴담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등골 오싹한 도시 괴담들을 함께 파헤쳐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공포의 근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도심 속에서 만약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를 남몰래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기묘한 규칙들이 이 거대한 도시의 일상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면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 돋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어 보시죠. 먼저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 들어봤을 법한 혹은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 학교 괴담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라는 공간은 낮 시간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밤이 되고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섬뜩하고 음산한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코 괴담은 그 유명세가 대단하죠. 학교 화장실의 특정 칸, 주로 세 번째 칸에 하나코라는 이름의 귀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거나 혹은 호기심에 이끌려 문제의 화장실에 들렀다가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텅 빈 복도, 불이 꺼져 더욱 음침하게 느껴지는 교실, 그리고 어디선가 불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속삭임이나 알 수 없는 발소리.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 괴담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배경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학교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딘가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가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의 밤을 더욱 길게 만들겠죠. 하나코 괴담 외에도 밤에 학교 운동장을 혼자 걸으면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등 학교는 언제나 괴담의 보고였습니다.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이 주는 안도감과 밤이 되면 느껴지는 낯선 공포감의 대비가 학교 괴담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괴담은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바로 지하철 괴담입니다. 지하철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도시의 동맥 역할을 하는 아주 익숙하고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이 거대하고 복잡한 지하 미로 속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폐쇄된 지하철역에 대한 괴담은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운행이 중단되거나 폐쇄된 역이지만 밤늦게 막차 열차가 지나갈 때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거나 아무도 없는 승강장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들이 꾸준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험 많은 기관사들이 폐쇄된 역 승강장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도시의 지하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과연 어떤 비밀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그 지하철 노선, 어딘가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역이 존재하고 그곳에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도시에 사는 유령들이 자신들만의 숨겨진 아지트를 만들어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열차가 역에 멈출 때마다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들과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승객이 없는 빈 전동차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역과 역 사이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빛.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품고 있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행 관련 괴담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즐거운 설렘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 뒤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죠.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에 대한 괴담이나 밤늦은 시간, 길 위에서 마주치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듭니다. 길을 잃거나 혹은 금지된 구역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선 낯선 장소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홀로 낯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호련히 나타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행지에서의 낯선 풍경과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은 괴담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아주 훌륭하고 효과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휴가 때 새로운 기분으로 방문할 그곳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원한이 서린 저주, 혹은 이름 없는 섬의 오래된 정령이 주는 경고 같은 것들이 말이죠. 낯선 곳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지나친 호기심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속에서도 미지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폐가 나 버려진 여관, 오래된 다리 밑 등 여행지에는 유독 괴담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나 전설과 결합하여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하곤 하죠. 마치 그 장소 자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이 머무는 호텔 방의 벽 뒤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는 일탈인 동시에 익숙함의 보호막을 벗어던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미지의 존재에 취약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 괴담 또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마네킹 괴담이나 틈새녀 괴담처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물이나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돌연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놓여있는 마네킹이 밤이 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거나, 오래된 집의 벽 틈새나 가구의 좁은 틈새에서 누군가 나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순식간에 섬뜩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방의 어느 구석, 창문 밖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또는 여러분이 잠든 침대 바로 밑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시선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언제 불쑥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균열, 그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존재가 튀어나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는 거죠.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공포,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 괴담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잠시 다른 표정을 지었다거나, 밤중에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거나 하는 소소하지만 소름 돋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늘 공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메시지, 혹은 가전제품의 오작동처럼 현대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괴담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담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며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듭니다. 친숙한 공간과 사물들이 주는 안락함이 한순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는 어디론가 도망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일상 괴담의 핵심입니다. 특히 실화 기반 괴담은 다른 어떤 종류의 괴담보다도 우리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고 현실적인 공포감을 안겨주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적 상상을 넘어선 훨씬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공포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속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괴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스브스 뉴스와 같은 채널의 시도나 시청자들의 실제 경험담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심야괴담회 같은 콘텐츠가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바로 이런 강력한 현실감이 주는 매력 때문입니다. 현실과 생생하게 맞닿아 있는 괴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혹시 나에게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라는 강렬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심어주며 그날 밤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게 합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이나 밤늦은 시간에 자유로를 지나 선글라스를 낀 정체불명의 여인을 목격했다는 자유로 귀신 괴담처럼 말이죠. 이러한 실화 기반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벌어졌을 법한, 혹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법한 일들이기에 더욱 무섭고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담이 주는 공포는 그 어떤 정교하게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생생하며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침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이야기가 더욱 살이 붙고 다듬어지며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괴담이 되고, 괴담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이름 없는 글, 지역 신문에 실린 단신 기사, 혹은 친구에게서 들은 아는 사람 이야기 등 실화 기반 괴담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화 괴담은 그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괴담들은 과연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인기를 얻고 끊임없이 회자되는 걸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공포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부터 오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포 ASMR처럼 시청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포를 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실제 경험담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 그리고 무속인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괴담에 감춰진 진실을 과학적 혹은 영적인 관점에서 파헤치려는 콘텐츠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괴담은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현상들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작업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여 몰입감을 높이는 영상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괴담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등이 괴담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괴담을 통해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경고를 얻고 동시에 그 공포를 마주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괴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며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강력한 문화적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도시괴담 중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허구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에 너무 맹신하거나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는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재미있는 상상력의 산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일부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공포를 지나치게 심어줄 수 있으니 시청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선에서 즐겨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은 오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었을 겁니다. 이 넓고 복잡한 도시의 어딘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도시괴담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괴담에 끊임없이 끌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 그곳에 대한 상상은 언제나 우리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밤보다 더 흥미롭고 더욱 오싹하며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한 새로운 도시괴담 이야기들을 엄선하여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밤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눈들이 여러분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은 너무 많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